진짜 핫해요, 저처럼. 맞습니다. 그럼 개나리가 잘 어울려요? 병아리가 잘 어울려요? 오늘 싹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밤 집주인은 나야 나. 나나 나야 나. 나예요. 안녕하세요. 내 집 마련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부동산 또는 재테크 정보를 소개하는 코너 집저테크 김경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부동산 전문가 장민웅님을 모셨는데요. 장민욱입니다.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이러다 제자리 꿰차시는 거 아니에요? 구독자 여러분 사랑해요. 저 잊지 마세요. 전 김경아입니다. 장민욱입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 건가요? 네, 오늘 다룰 주제가 몇 가지 되는데요. 네. 특히 얼마 전에 핫한 또 발표가 있었죠. 8.4 공급 대책입니다. 정부가 무주택 실수요자들을 위해서 네. 2028년도까지 13만 2천 가구를 신규 공급한다는 주요 내용이 있고요. 네. 이번 대책 내용 중에서 눈여겨볼 만한 거는 공공재건축 기간에서 네. 용적률을 준주거적 최고 수준 500%까지 완화해 줬고요. 층수도 50층까지 완화해 주었습니다. 아니 기존 35층에서 50층까지요? 네, 맞습니다. 50층까지 건축하는 것을 허용하되 늘어난 주택 공급수들을 공공 분양이나 임대로 공급해주는 방식이고요. 이외에도 태릉 골프장이나 네. 신규 택지 발굴 그리고 기존 사업에 있어서 공미라를 통해서 13만 2천 가구를 신규 공급한다는 주요 내용입니다. 아니 저 같은 월세살이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신규 공급 되게 좋은 소식인데요? 계획대로 순차적으로 잘 공급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단은 당장은 전월세 신세 아니겠어요? 우리라니요. It's me. 있음이? No, no, no. 장민욱? No, 네, 김경아. 전월세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요즘 전월세 아주 핫한 이슈거리가 있죠? 진짜 핫해요, 저처럼. 맞습니다. 오늘 이 임대차 3법에 대해서 주 내용하고 실수요자들이 알아야 되는 꿀 같은 정보들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시장의 안정성을 위해서 임대차 3법 딱 네. 나왔는데 법이 왜 이렇게 많은지. 집이라는 게 네. 집주인이 실거주를 하기 전에는 전부 임대인, 임차인 관계를 형성해서 되기 때문에 대부분 이번 개정법이 영향이 끼치기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고요. 이 법을 만든 목적은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 제도입니다. 그럼 저 임차인, 저를 위한 법 아니에요? It's me. It's you는 임대인. 우리 개나리 반, 네. 병아리 반 네. 모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꿀 같은 정보들을 잘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 개나리가 잘 어울려요? 병아리가 잘 어울려요? 오늘 싹 정리해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꾹! 임대차 3법은 다음에 세 가지를 말하는데요. 첫 번째는 전월세 신고제고요. 두 번째는 전월세 상한제. 세 번째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이 세 가지를 임대차 3법이라고 합니다. 네. 첫 번째는 전월세 신고제입니다. 내년 6월 1일부터는 전월세 계약을 하면 30일 이내에 계약사항을 지자체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전월세 신고를 하면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면 전월세 신고를 한 거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보호하기가 굉장히 수월해졌습니다. 그런 부분을 투명하게 딱. 제 마음처럼. 다만 좀 우려되는 거는 네. 전월세 신고를 모두 하면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았던 임대인분들 있죠. 갑자기 세금이 증가가 돼요. 세부담이 증가하니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임대료가 상승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모든 정책에는 순작용과 역작용이 함께 공존하기 때문에 우리가 슬기롭게 또 네. 헤쳐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슬기로운 부동산 생활이요. 파이팅! 장민욱입니다. 네. 김경아입니다. 두 번째는 전월세 상한제인데요. 임대료가 급격히 오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임대료를 계약 갱신을 할 때 네. 5% 이내로 증액하도록 규정을 상한선을 두었습니다. 전세 살면서 네. 우리 임대인분이 진짜 혹시나 많이 올리면 어떡해 막 이러면서 막 안절부절하면서 살았잖아요. 네네. 약간 솔깃한데요? 어쨌든 임대료 예측이 가능하니 네. 임차인은 안정적인 주거가 가능해진 점이 있어요. 그런데 약간의 부작용은 2년 산이 될 때마다 네. 임차인을 한번 받으면 이제 네. 임대료를 못 올리잖아요. 부메랑이 돼서 더 큰 상승폭의 전세 상승을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도 조금 세 번째는 계약갱신 청구권 2+2 투뿔. 부동산도 뿔입니다. 네, 한도 투뿔, 고기도 투뿔. 이전에는 계약 기간 2년이 끝나면 임차인이 안녕히 가세요 그러면 반드시 짐을 싸서 나가야 됐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임차인에게 스페셜한 카드를 한 장 줘요. 어떤 카드인가요? 계약갱신 청구권인 카드를 한 장 줍니다. 만기가 돼서 네. 저 더 살래요. 그리고 카드를 딱 꺼내면 네. 2년 더, 한 번 더 살 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 임차인은.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전월세 상한제하고 계약갱신 청구권은 같이 세트로 작용을 해요. 계약갱신 청구권 카드를 딱 꺼낸 순간 네. 5% 상한제 동시에 작동을 하게 됩니다. 하트.
아니 근데 이렇게 좋은 법안이 왜 이렇게 시끌벅적한 거예요? 재산권을 행사해야 되는 임대인 입장에서는 소급 적용을 한다고 하니까 네. 이게 논란이 되었던 거예요. 소급 적용이 왜 논란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세 시세가 5억인데 네. 뭐 3억 정도까지 낮아진 경우도 있어요. 네. 2년 뒤에 시세는 분명히 5억보다 높은 6억까지 올랐을 건데 근데 5%밖에 못 올리니 시세는 6억으로 올랐는데 3억 1,500까지밖에 못 올리는 거죠. Is that true? 네, true입니다. 집주인이 실거주 의사 표시를 하면 네.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한 거절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임차인을 나가라고 할 수는 있지만 네. 임대인의 실제 거주 여부를 임차인이 면밀히 관찰해서 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또 하나 얘기했죠. 전월세 상한제. 네. 전월세 상한제를 통해서 세입자에게 5% 이내만 증액을 하면 되거든요. 네. 근데 세입자가 이걸 거부를 해요. 만기까지 안 나가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대료를 증액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일명 잠수타기라고 하죠. 남친도 아닌데 잠수를 탄다고? 집주인에게 계약갱신 의사만 밝힌 뒤에 네. 연락이 아예 두절되는 이런 임차인분들이 간혹 계세요. 이렇게 되면 현실적인 대안이 없어요. 가장 힘들다는 잠수 이별. 그래서 외국 사례를 보면은 집주인분이 세입자를 구할 때 네. 재직증명서나 응. 소득증명 같은 걸 보는 면접 같은 걸 보기도 합니다. 저 오늘 딱 의상이 면접 복장이거든요. 저 지금 바로 보러 갈게요. 아마 면접. 좋은 결과 있으실 것 같습니다. 진짜요? 오늘 밤 집주인은 나야 나. 나나 나야 나. 나예요. 가장 큰 문제는 이제 다음에 네. 있어요. 우리나라에만 독특하게 있던 이 전세 제도 네. 이것들이 빠르게 급속도로 사라져갈 확률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제가 진짜 월세살이를 해가지고 네. 안 그래도 은행도 저금리라 이자도 얼마 안 나와서 정말 전세 매물이 안 그래도 없어지고 있는 와중에 한국의 주거비 부담률은 약 한 15%로 OECD국가중 가장 낮은 수치예요. 그런데 이제 모두 우리나라 국민들이 전세가 점점 사라지고 월세를 내는 시대가 오면 주거비 부담이 굉장히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정부는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현재 네. 전월세 전환율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현재 4%예요. 4%요? 이 부분을 낮추는 방안을 논의 중이고요. 전세를 비싼 월세로 좀 급하게 올린다든가 하면 네.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아, 추가적으로 지금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아니 정말 집주인이나 세입자나 정말 시끄러울 만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럼 저 같은 실수요자들은 어떻게 하면 좋죠, 소장님? 세입자 입장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는 Q&A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 물어보세요. 들어와. 으쌰, 으쌰. 기존 존속 중인 계약에서 임대료를 증액하는 경우이고요. 네. 또 하나 임차인분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를 했을 때 네. 이때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4년 후에는 굉장히 큰 폭의 임대료 상승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러면 갱신을 할 때 집주인 분께서 요구를 하시면 5%를 무조건 올려줘야 되나요? 그건 아닌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5%는 그 상한선이에요. 그러니까 5% 이내에서 증액을 하게끔 정부에서 정해줬고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5% 이내에서 자유롭게 협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 원칙적으로는 사실 가능하지 않고요. 개정 법률상 갱신되는 임대차 계약은 기존의 계약과 동일한 계약으로 새로운 계약을 한 것으로 인정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세 계약은 네. 그대로 전세 계약이 유지가 됩니다. 본인이 월세로 살기 원치 않으면 동의 안 하시면 그대로 전세로 살 수 있겠습니다. 정부는 대출을 연장한다고 통보만 하면 대출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안내를 했지만 보증서를 발급해주는 기관들에서는 임대인분들에게 전화나 기타 방법 등으로 확인 및 동의 절차를 밟습니다. 임대인분께서 동의를 안 해주거나 확인 안 해주면 네. 실질적으로 전세 대출이 안 될 수가 있어요.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네. 추가적으로 우리 임차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합니다. 믿습니다. 저도 믿습니다. 파이팅! 네. 파이팅. 네, 이론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가능하고요. 우선적으로는 네. 이 손해배상액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가 되면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합의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합의가 안 됐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세 가지 중에서 네. 가장 큰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하는데요. 월세인 경우는 월세 3개월치, 전세인 경우는 이거를 월세를 전환한 거의 금액의 월세 3개월분, 새로운 임차인에게 올려 증액해서 받은 월세와 네. 기존에 살던 세입자가 내는 월세의 그 차액의 2년분치 세 가지 중에서 큰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책정하게 되겠습니다. 임대차 보호법이 이제 개정돼서 시행된 게 이번 7월 31일이에요. 이전까지 집주인이 계약 해지 통보를 하고 그다음 새로운 세입자 계약을 한 경우는 기존에 살던 세입자는 안녕히 가세요 나가셔야 됩니다.
있었고요. 쿨하게요? 네,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네. 통지했으나 네.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을 해지 않은 경우라면 기존의 임차인은 추가로 연장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이상 질문 끝났습니다. 역시 소장님 최고. I am 민욱. 좋아요. 구독해요. 진짜 이렇게 변동이 많은 부동산 시장인 만큼 다양한 정보들 그리고 똑똑한 이야기들 저희 내 집 마련 TV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다음에 다시 출연하게 되면 더 좋은 정보들을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더 좋은 노래로 소장님 찾아뵐게요. 화이팅! 소장님이 최고야 부동산 좋아요 구독 꾹!